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인권 침해와 열악한 시설 등으로 악몽 같았던 일주일의 구금 생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범죄자 취급받았던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인 구금 현장에 급파됐던 이한석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구금 당시의 상황과 석방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구금 시설이니까 취재 어려운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곳 주변 상황도 많이 열악했다면서요?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근로자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었겠죠. 구금시설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합작공장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이라는 곳인데요. 주변이 대부분 늪지대입니다. 구금시설 도로 안쪽으로는 취재진 진입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도로 바깥쪽에 한국 취재진이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간혹 한국 외교 현장 대책반이나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오면 같이 따라가서 이 구금시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이 근로자들 심경과 또 상태를 귀동냥하면서 취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 바깥쪽 이 잔디밭이 이 경사가 진 데다가 이게 폭이 채 2m가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바깥쪽으로는 작은 도랑이 있는데 가끔 악어가 출몰한다고 해서 겁도 좀 나고요. 또 도로가에는 차량이 수시로 오가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외지다 보니까요, 이게 통신 상태가 대단히 열악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 저희는 그나마 이 방송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방송사의 경우에는 생중계가 끊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10분 정도 나가면 이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이곳이 통신 환경이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 기자들이 패스트푸드점에 집결을 해서 기사를 올리고 영상도 송출하고 이렇게 임시 프레스센터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인 구금시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곳입니까? 네, 이 외국인 불법 체류를 단속하는 미국의 행정기관이 그 이민세관 단속국, 약자로 ICE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랑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구금시설이지 쉽게 말하면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ICE가 민간 교정업체인 GEO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구조란 말이죠. 이 4년 전에 의회에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이 시설이 칠이 다 벗겨져 있고 또 환기 시설도 곰팡이가 까맣게 쓸어 있고 합니다. 또 변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벌레가 들끓는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번에도 증언을 좀 들어보면 식사 한 끼가 이 빵 하나에 계란 2개만 나온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화장실도 문이 없다고 합니다. 빵 한 쪼가리, 계란 삶은 거 2개, 조금의 칩 이런 식으로 3번 나온다. 그러니까 그 구금시설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 충격적인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한국인 석방 때까지 나흘 동안 생중계로 상황을 전해주셨는데요. 취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 나흘 정도 제가 머물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국내의 주요 언론사 특파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급파가 됐습니다. 이 정도 대규모 취재진을 아마 구금시설에서도 처음 경험해 봤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 취재진하고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기만 하면 뛰어와서 제지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촬영을 하거나 서로 눈치 싸움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의 현장 대책반이 도착할 때를 저희는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 근로자 면담을 하러 구금시설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가면서 접근 촬영을 하고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나중에는 경찰이 와서 여긴 민간시설이다, 지금은 경고를 하고 넘어가지만 한 번 더 위반하면 체포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 언론사 기자는 현장에서 체포 직전 상황까지 몰려가지고 아예 이 시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긴박한 상황도 있었군요. 그러다 상황이 급진전됐는데요. 미국이 한국인들을 석방할 수 있다는 기류는 언제 처음 감지하셨습니까? 네, 처음에 이 구금시설에서 조사가 끝난 근로자들한테 보석금을 책정을 해서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인데 돈을 내면 일단 풀어줄 테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죠. 이게 미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보내줄 생각이 없구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300명이 넘는데 모두 조사가 마무리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쉽지 않겠다고 저희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석금이 통보되기 시작한 다음 날 한국과의 관계가 우린 매우 좋다. 또 해외 대미 투자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들을 신속하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뀐 건가라고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구금시설에서 보석금 얘기는 쑥 들어가고요. 영치금을 안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준 영치금으로 근로자들이 외부에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영치금을 넣으면 사흘 정도 뒤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흘 뒤면 미국 날짜로 11일입니다. 그래서 11일 전에 석방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외교 대책반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 뭐 특별한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고무된 표정들이었단 말이죠. 전세기도 미국으로 출발한다고 하고 조현 외교장관도 곧 미국으로 온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총력전이 미 행정부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방할 거라는 소식이 들렸고 저희도 현장에서 크게 안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날아갔는데 전세기가 미국 땅에 내리기도 전에 돌연 석방 연기 발표가 나왔잖아요. 취재 현장에서도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쳇말로 황당했죠. 국가 간의 협상을 거친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는 건가? 외교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전화를 이래저래 돌려봤는데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뭐 저희야 취재가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만 이게 무엇보다 구금시설에 계시던 분들은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경이었을 겁니다. 석방된다고 평상복으로 다 갈아입고 구금시설에서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분들에게는 아마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전문 기술로 해외에 나와서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당했을 때 느껴질 이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고요. 나중에 외교 당국이 말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남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석방이 하루 연기됐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행정 절차를 둘러싼 이견, 이 간격을 좁히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미국은 매뉴얼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구금자를 이송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고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이송을 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 국격이나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인권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석방이 한번 연기되기도 했으니까 구금시설에서 한국인들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이 구금시설에 갇힌 것도 그렇고요. 석방 연기도 그렇고 초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반복이 됐던 터라 석방 당일날까지도 솔직히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확신을 가졌던 건 이 협력업체분 몇 분과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요. 이민당국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세기가 현지 시간 정오, 그러니까 11일 정오에 인천으로 출발을 한다고. 그리고 석방 서너 시간 전부터 버스 8대가 구금시설 주차장에 대기를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놨던 또 다른 근거는 일주일 내내 한국 기자들이 주로 구금시설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석방 당일에는 새벽부터 외신 기자들도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쪽도 다른 라인으로 정보를 획득했을 테니까 한번 맞춰보자고 해서 제가 뭐 짧은 영어로 투나잇 하니까 예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전세기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구금시설에서는 좀 멀다면서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 부산 거리보다 최소 30km 정도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430km 정도 되는데 이게 쉬지 않고 빨리 달리면 4시간 반 정도의 거리거든요. 미국 기준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버스를 6시간 정도 타셨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장거리로 이동을 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공항도 있다는데 거기 놔두고 왜 애틀랜타 공항을 택한 겁니까?
구금 시설에서 가까운 곳으로 따지면 그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이 40분 정도, 또 그 조지아주 서베나 공항이 2시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같은 국제공항인데 왜 하필 먼 애틀랜타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실 수 있는데, 이 애틀랜타 공항이 세계적으로 여객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입국 업무 처리 인력이 많아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심사 처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일단은 선택의 중요한 이유일 수가 있고요. 그 별도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애틀랜타 공항이 낫다고 판단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보급 문제입니다. 그 기내식에서 각종 출국에 필요한 물자들을 단시간 동안에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애틀랜타 공항이었다고 하거든요. 가령 일주일 내내 열악한 시설에 갇혀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빵 우유보다는 그래도 한국식 기내식을 성의껏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미 양국의 접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애틀랜타 공항으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관심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민 당국을 옹호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꿨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인물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건데, 그 트럼프로 상징되는 마가라는 세력, 이분들이 이제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는데, 정치인 트럼프 입장에선 이 강력한 지지 기반인 마가의 요구 외면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국제적으로 파장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아마 백악관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사회 기류도 그렇고요. 특히 그 미국 내 언론도 부정적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폭스뉴스 이런 데서도 대미 투자 받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구금을 하면 누가 투자하고 기술을 전수해 주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미국의 우선주의를 주장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국제사회 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빚이 많이 들었다. 이제 다른 국가 너희들도 미국에 투자금 내고 방위비도 올려라, 관세도 내라는 건데, 이 와중에 불법 체류자들도 내보내야 되잖아요. 무너진 제조업을 살리려면 외국의 전문 인력들 들어와서 미국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반이민 정책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이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로 미국 비자 제도가 거론되잖아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언급을 했죠. 이 외국 전문 기술 인력들이 미국에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게 체류를 보장하겠다고요. And the way you train people is bring people in that know what they're doing and let them stay for a little while and help. 핵심은 비자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지층 설득입니다. 마가를 설득하기 위해선 기술 이전이 완료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체류하게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는데, 이게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이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금이라는 게 금리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이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국제사회에서도 이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때그때 되게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집권 초반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지율이 흔들리는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지층을 설득할 여력이 남아있는 시점에 우리도 이 외교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석방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